인천은 19세기 말 개항장이 되면서 크게 변화하는데 그 중심에 있던 곳은 제물포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방하게 되는데 서울과 가까운 인천의 개항을 막아보려 했지만 바로 그 이후로 외국 세력들은 인천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인천의 작은 마을 제물포가 개항장으로 결정됐고 이후 제물포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인천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인천 앞바다는 밀물과 썰물 차이가 워낙 심해서 큰 항구가 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월미도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저반 시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큰 배는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선이 제물포 앞바다에 도착하면 작은 배들이 오가며 승객들을 다시 실어 날랐지요. 개항 전에 이미 일본은 제물포에 영사관을 설치했습니다. 1882년에 지금 인천계항박물관이 있는 자리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다가 1884년에 목조 건물을 지어 이사했는데 지금 중구청 자리입니다. 영사관은 1910년 인천부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1933년 신축한 건물이 지금껏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청이 이곳에 있었다가 지금은 중구청이 됐지요. 개항 이듬해인 1884년에는 영국 영사관이 설치됐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목조가옥으로 문을 열었다가 1897년에 단층짜리 벽돌 건물을 새로 지었지요. 영사관 업무는 1915년에 끝났고 건물은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1965년 올림포스 호텔이 들어섰는데 한때 파라다이스 호텔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던 이 호텔은 2019년 문을 닫았습니다. 조개지 안에 현재의 설린동 언덕에 중국영사관도 설치됐습니다. 이 자리에 1934년 화교학교인 중산학교가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902년에 제물포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이듬해 2층짜리 건물을 지었지만 1년 만에 러일전쟁에 패하면서 일본군에 넘어갔고 건물은 해방 이후 전쟁 뒤까지도 남아있다가 1970년 철거됐습니다. 개항이 되고 외국과 무역을 하게 되자 관세 업무를 볼 해관이 설치됐습니다. 해관은 바다의 관문이라는 뜻으로 붙인 중국식 이름이지요. 인천 개항 직후 업무를 시작했고 2년 만에 화재로 청사가 불타자 2층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1907년 세관이라는 일본식 명칭으로 바뀌었고 1912년에 새 청사를 지었지요. 영국 영사관 아래쪽, 현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쪽에 있던 세관은 축항공사가 끝난 뒤 일부두 쪽으로 그 건물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청사는 불타고 창고 건물만 3동 남아있다가 2010년 수인선 공사 때문에 2동이 헐리고 한 동만 보존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개항장 제물포에는 조개지가 설정됐습니다. 외국인들 전용 거주구역인데 우리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 법대로 처리하는 곳,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응봉산 자락에 일본이 가장 먼저 조개지를 설정했고 바로 옆으로 중국 조개지가 들어섰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개지가 나란히 있었던 건데 두 조개지의 경계에 있던 계단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 조개지들도 속속 들어섰지요. 일본 조개지 안에 데브로텔이 눈에 띕니다. 데브로텔은 맨 처음 생긴 서구식 호텔입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1888년에 3층짜리 양식 건물로 재개장했는데 이 호텔에 묵었던 기록이 1884년부터 있는 걸 보면 개항 직후 문을 연 것 같네요. 제물포에는 데브로텔 말고 다른 호텔들도 몇 곳 더 있었습니다. 1890년 성탄절 직후에 제물포에 도착한 영국인 세비지랜더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제물포에는 유럽식 호텔이 3곳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스튜어드 호텔, 헝가리인이 하는 꼬레 호텔, 그리고 일본인이 하는 데브로텔이었지요. 개항 직후 외국인이 서울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대개 일본에서 부산으로 온 뒤 다시 제물포까지 와서 걷거나 말을 타는 시기였는데 제물포에 도착한 날에 바로 서울까지
도성문이 닫히기 전에 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 머물 수밖에 없었지요. 경인선과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제물포의 호텔들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해서 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 되니까 하루 머물 필요가 없어졌고, 경부선이 개통된 뒤에는 아예 부산에서 바로 서울로 가버렸으니까요. 대불호텔은 1907년경 문을 닫았고 1920년대 중화로라는 중국요리집에서 건물을 사들여 70년대 초반까지 영업했습니다. 1978년 건물이 철거됐다가 2008년 옛 모습으로 복원해 생활사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곡 쪼개지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은봉산 기슭에 형성됐는데 그 정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조개지에 자리 잡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원을 만든 거지요. 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온 사바틴이었고 이 공원을 각국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각국공원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은봉산 위쪽에 서양식 건물들이 보이는데 맨 오른쪽 건물은 세창양행 사택입니다. 세창양행은 1884년 독일 마이어사에서 설치한 지점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외국 무역상사입니다. 1900년에는 서울에 지점을 냈지요. 세창양행은 조선의 염료 화약 강철 제품 인쇄기계 같은 걸 팔았는데 얇으면서 강한 바늘과 학질 치료제인 금계랍이 아주 인기가 있었지요. 금계랍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를 응차해서 만든 이름인데 해열 진통제로 큰 인기를 끌다 보니 가짜 약품이 나돌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은봉산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옛사진 속에서 세창양행 사택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집을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80년대 후반 사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적산이 됐던 세창양행 사택은 해방 후 박물관으로 쓰이다가 인천상 육작전 때 불타 없어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서 있지요. 전쟁 때 불타버린 인천박물관은 옛 제물포구락부에서 다시 문을 열었는데 제물포구락부는 조계지에 거주하던 외교관과 무역상들이 1884년에 만든 사교클럽으로 1901년 은봉산에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물론 친목도모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고 속으로는 각자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지요. 1913년 각국 조계가 철폐되면서 외국인들은 토지를 몰수당하고 제물포구락부도 일본 손에 넘어갔고 해방 후 인천시에서 박물관과 문화원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봉산 정상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양식 건물은 영국인 사업가 존스턴의 별장입니다. 1905년 완공된 이 별장은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고 인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널리 소개되기도 했지요. 인천 상륙작전 때 한포 사격으로 파괴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 지금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인천 측구소 건물도 보입니다. 현재 인천기상청이 있는 곳입니다. 1904년부터 관측 업무를 시작했다가 이듬해 은공산 위에 청사를 지었고 전국의 지소들을 관할하는 중앙측구소 역할을 했지요. 해방 후 국립관상대로 개편되며 중앙관상대가 서울로 옮겨갔고 인천측구소는 전쟁 때 대부분 파괴돼 옛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각국공원은 일제강점기의 서공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 인천여상이 있는 자리에 신사를 세운 뒤 이곳을 동공원이라 하고 각국공원은 서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서공원은 광복이 후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1957년 메가더 장군 동상을 세우면서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외부에서 사람과 물자가 몰려오는 제물포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인천의 중심부가 도어부 관아가 있던 관교동과 문학동 일대에서 항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왔지요.
제물포 거리에 일본 제1은행, 일본 제18은행, 일본 제58은행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돕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본 은행 자본도 일찌감치 진출했던 거지요. 일본 제1은행은 처음에 부산 지점 인천 출장소로 개설되었다가 1888년 인천 지점으로 승격했습니다. 조선은행 인천 지점이 되었다가 해방 후에는 한국은행 인천 지점이 되었고 지금은 이곳을 인천계 항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18은행은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은행인데 나가사키 상인들이 중국 상하이와 조선 사이의 중개무역을 크게 늘려나가자 1890년 인천에 지점을 냈고 다른 도시에도 차츰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인천계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본점을 둔 일본 제58은행도 인천에 처음으로 지점을 낸 뒤 부산과 서울로 확장해 갔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요식업조합이 사용하고 있다네요. 개항 이후 인천의 일본인은 계속 늘어나서 조계지 바깥마을로까지의 거주지를 확장해 갔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율라교성들이 선화동에 유곽을 만든 게 1902년이니까 이미 조계지라는 제한은 의미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조계지에서 바깥쪽 일본인 거주지와 통행하기 쉽도록 은공산 줄기를 뚫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무지개 모양의 이 터널을 일본식으로 혈문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는 홍해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홍해문을 통하면 조계지에서 축현역, 지금의 동인천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지요. 1910년 이후에는 조계지가 폐지됐고 일본인들은 이 땅 어디에서나 그랬듯 인천에서도 자유롭게 거주지를 늘려나갔습니다.